조선 왕자전. 조선 초기의 왕권 혈투의 최종 승리자. 태종 이방원. 이방원은 너무 유명한 조선 제3대 국왕으로 오늘은 왕자전인 만큼 그의 왕자 시절만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은 1367년 6월 13일 고려 금오위 상장군 겸 동북면 상만호 이성계의 향처 한씨의 오남으로 태어났으며 실질적으로 가문의 막내였습니다. 16살이던 1382년 인제의 차녀이자 2살 연상이던 민씨와 혼인, 이듬해 과거에 응시하여 병과 7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했는데 전국 10위의 성적입니다. 조선 건국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과감하고 패기가 넘치기에 흔히 야성적, 무인적인 인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고려시대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엘리트 문신이었습니다. 1388년 22세의 젊은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가 일으킨 위화도 회군 당시 전리정랑치기를 맡아 개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를 지원하러 간 형님들 대신 개경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들을 무사히 이천으로 피신시킨 후 사태가 수습되자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원이 이 임무에 실패했다면 정변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경처강 씨는 물론 방번 방석까지 분노한 최영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후 창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서장관 자격으로 이색과 이숭인을 따라 명나라로 가고 공양왕 2년에는 우부대원이 되었습니다. 공양왕을 위해 연예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성계와 강씨를 피신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다 1392년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의 중상을 입고 병난도에서 머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그때 이방원의 친모인 향처 한씨의 3년상이라 이성계의 장성한 아들들이 모두 발이 묶여 있었는데 정몽주 등은 이 기회에 이성계 일파들을 숙청하고 이성계도 암살하려 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이방원이 이제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는 3년상을 접고 병난도로 달려가 이성계를 개경에 직접 데려오고 군사를 일으켜 이성계파를 몰락 위기에서 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정몽주 일파는 정도전 조준의 사형을 주청했고 공양왕도 정몽주에게 동조하는 상황에서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정몽주를 직접 제거할 뜻을 보였지만 이성계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정몽주 살해 계획을 단독으로 강행했고 선주교에서 그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이런 냉혹한 정치적 결단을 내렸을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겨우만 24세였습니다. 일설에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마지막으로 회유하면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불렀고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지만 실록에는 둘이 따로 만났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시조는 후대에 창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는데 하여가의 만수사는 그 시절에는 없었던 산이라는 것입니다. 무튼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정몽주가 죽었음을 알리자 이성계는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크게 대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정몽주는 단순한 이성계의 정적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이후 수십 년간 두고두고 지속된 이성계와 이방원 간 갈등의 시발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되자 이방원도 왕자로 군자코를 받아 정한군에 봉해지지만 실권에서는 점점 배제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정몽주 척살로 인해 이성계에게 미움을 산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새파랗게 어린 막내 이복 동생이 세자로 책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적장자 대신 후처에서 얻은 막내를 편애해 나라를 흔든 창업군주의 실책이었다는 주장과 이성계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 방석이었다는 주장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방석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원 등 개국에 참여한 신일왕 후 소생 왕자들의 생각은 달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방석이 세자가 된 것이 이방원에게 큰 행운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일 장자계승의 원칙에 따라 방우나 방과가 세자가 되었다면 이방원은 왕좌에서 완전히 멀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한군으로 봉해지자마자 동북면으로 파견되어 4대 선조의 능실에 제사를 지내고 능호를 올리며 태조 2년에는 전라도로 파견되어 왜구를 방비하는 임무를 맡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태조 3년 6월에 홍무제가 이성계의 장남 혹은 차남을 명으로 보내라는 요구를 해서 태조의 걱정 속에 남제 조반과 함께 명나라에 입조하는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태조의 우려와 달리
명훈무제로부터 우대를 받았고 훗날 영락제가 되는 연왕 주체와 만나는 등 이득이 될 경험을 하고 11월에 무사히 귀국하게 됩니다. 태종이 그러는 사이 한양천도 직후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세자 이방석의 지지 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성계는 신덕왕후의 정능을 도성 내에 조성해 세자의 권위를 사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망자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태조의 실수는 막내를 세자로 세움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르는 다른 왕자들과 전주 이씨 문중의 종친 고려의 고세력의 불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과 반계 종친, 사병 혁파 등 정도전의 급격한 개혁에 반발한 이들이 모의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의 목숨을 빼앗고 세자 이방석도 죽여버렸습니다. 귀양을 보냈는데 이거이가 손을 써서 죽였다는 것은 실록의 기록이고 사실은 쿠데타 당일에 자비 없이 그냥 죽여버렸으며 경순공주의 남편이자 군대의 중진이었던 이제도 이날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적자가 없던 정종의 계승자 자리를 넷째 형인 회안대군 이방간이 탐내 박포와 손을 잡고 자신을 노리자 이방원은 이들마저 가차없이 진압했습니다. 이른바 2차 왕자의 난인데 앞선 1차 왕자의 난이 소수 정예병에 의한 궁궐 점거 쿠데타였음에 비해 이쪽은 거의 시가 전의 양상이었던 듯합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수도는 한양이었지만 민심이 흉흉해져 잠깐 개성으로 옮겼는데 이후 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해 선주교를 사이에 두고 화살이 오가는 양측의 교전이 있었고 결과는 이방원의 압승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세자였던 형 이방과가 조선의 제2대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이방원 본인은 형인 정종의 세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형의 뒤를 잇는 것이니 세제가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왔지만 무시하는데 정종은 정치에 별 관심은 없었는지 개의치 않고 동생을 세자로 책봉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태종은 동생으로서 형에게는 매우 깍듯해서 자신이 즉위한 뒤에도 정종을 형이자 상왕으로서 톡톡히 대접했습니다. 태종이 세종에게 양해한 후에는 둘이서 명절 날마다 같이 장난도 치고 사냥도 같이 나갔다는 기사가 실록에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 초기의 왕권 혈투의 최종 승리자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